네, 스킨 클론 코딩 9.5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은 댓글에 있는 코드를 복붙하시거나 클론하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제가 진행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클론 받거나 풀을 받으시고 혹시나 막히시는 분이나 이제 진행할 때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제 영상 한번 틀어놓고 어떻게 개발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히스케인 클론 코딩 9 받고 이제 레일즈 S 해보시면은 근데 에러가 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면은 import.rb에서 에러가 뜨거든요. import.rb.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뜹니다. 이 코드가 환경 변수라는 걸 갖고 오는 코드인데 제가 실제 API 키랑 실제 시크릿 키를 올리면 안 돼서 깃허브에 올렸다가 유출돼 버리면은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숨겨놨고요. 이거를 이제 직접 사용하시려면은 아임폰트에 가서 본인 거 집어 넣어주셔야만 됩니다. 본인 REST API 키, REST API 시크릿 키를 집어 넣어주셔야만 되고요.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이 가맹점 식별 코드도 본인의 걸로 집어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의 코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일단 제가 따라서 할 수 있게 세팅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REST API 키 복사해 주셔서 여기 config.api 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REST API secret 복사해 주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맹점 식별 코드는 어디에 있냐면 오더시 co.html.erp 그 import API 이제 프론트에서 처리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import 대신 부여받은 가맹점 식별 코드를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에서 본인의 가맹점 식별 코드를 넣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실행이 되죠. 레일즈 S 한번 다시 해볼게요. 문제없이 실행이 되고 로컬호스트 3000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문제없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장바구니를 한번 넣어보고 결제도 해보면 어, 이렇게 에러 뜬 건 우리가 정보를 잘못 입력한 거거든요. 정보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임포트 API 키 넣어보고 API 시크릿 넣어보고 show.html.erb에 imp init도 잘 넣어보고 혹시 또 있나요? 해보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import.rb가 initializers 하위에 있거든요. 보면은 initializers 하위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파일들은 서버를 재실행해야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실행했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장바구니는 리셋됐으니까 쇼핑에 3 등록하고 주문 결제. 페일드가 떴습니다. 한번 디버깅 해볼게요. 아마 REST API 키가 스트링이 아니라 인티저인가요? 그래서 껐다가 켜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결제하고 주문 결제. 이걸 안 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정 새로 만들었어가지고 이걸 해야만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거가 kg 이니시스로 했었으니까 이걸로 하고 테스트 모드 전자저장 해놓고 다시 한번 결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럼 아마 제가 생각해봤을 땐 해보고 볼게요. 맞네요. 여러분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여기 PC 설정 들어가서 피사 설정을 해주셔야만 잘 설정이 됩니다. 네, 제가 원래 계정이 있는데 원래 계정 키 유출되면 안 돼가지고 제가 새 계정 갖고 왔는데 이 설정을 까먹었었네요. 네, 덕분에 좋은 디버깅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 해주셔야만 다음 부분 진행 가능하시고요. 이 다음에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5에서 진행할 코드는 이 오더스 쇼에서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이렇게 결제 기능이 여기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클릭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6가지 데이터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진행할 수 있게 여기에 값을 확인해보고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값이 없을 땐 결제하기 버튼이 안 눌리게 하는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증하는 코드는 약간 길어서 제가 복붙해서 넣을 수 있게 코드는 댓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이걸 한번 저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립트 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줄 건데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폼이라는 펑션을 만들어 왔는데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 다시 해주셔서 여기서 실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체크폼을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체크폼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스테이터스는 펄스가 나오고 메시지는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세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입력증이 없다라는 소리죠. 한번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해보고 다시 한번 체크폼을 실행해보면 스테이터스는 true로 바뀌고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게 나오는 코드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다 있으면 스테이터스가 true로 바뀌고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게 돼요. 만약에 하나를 지워볼게요. 그러면 체크 폼은 이제 스테이터스는 펄스로 바뀌고 없는 부분에 경고 메시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코드가 된 겁니다. 코드 로직 살펴보면은 각각의 이제 여기 필드를 연결한 jQuery 코드가 있어요. 거기에 value는 이 안에 있는 값인데 이 안에 값이랑 비어있는 스트링을 비교하는 코드가 각각 isName, isPhone, isEmail 인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isName이 true였을 때 그러면 값이 비어있는 스트링과 같다란 뜻이니까 isName이 이제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이제 emptyName이란 소리니까. 그래서 없을 때 메시지에다가 이름 입력해주세요 라는 경고 메시지를 추가해주고 각각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추가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리턴했을 때 스테이터스에다가 메시지가 비어있으면 true, 비어있지 않으면 false로 만들어 놓고 그럼 스테이터스 메시지는 지금 현재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니까 스테이터스가 true였을 때는 경고 메시지가 없다라는 소리니까 이제 이 오류는 문제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메시지는 메시지라는 코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코드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생각보다 고쳐야 될 점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문제없이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페이먼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페이먼트 버튼 클릭했을 때가 이 시점이잖아요. 그때 원래 있었던 기능을 멈추고 그 다음에 request pay 그러니까 이 결제 기능이 나오게 하는 request pay 메소드를 펑션을 실행시키게 해주는데 이 request pay를 실행시키는 경우의 수가 체크 폼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request pay 할지 아닐지를 검증하게 하면은 우리가 원했었던 값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제 기능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그런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 폼의 결과를 체크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if 체크드 데이터에 스테이터스가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었었잖아요. 스테이터스가 만약에 true였을 땐 request pay를 해주시고 아니라면 경고 메시지를 체크드 데이터의 메시지에다 담았었잖아요. 이렇게 출력하게 하면은 이제 체크 데이터가 상태에 따라서 결제할지 경고 메시지를 띄워줄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얼러트가 뜹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하나씩 값을 입력해서 다 넣으면은 결제가 뜨는 첫 번째 검증하는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본 코드 같은 경우는 완벽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아니에요. 일단 동작하게 만들어 놓은 코드인 건데 이거는 각자 원하는 식으로 코드를 변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처리는 여기 부분인데
여기 코드를 좀만 더 개선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저번에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는데 다 지워버릴게요. 주석들.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결제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숨겨져 있었던 폼, 여기서 결제 정보를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더스가 아니라 페이먼트 컨트롤러, 페이먼트 컨트롤러의 create action, 여기서 import.payment 이 코드를 통해서 리스폰스를 받아와서 거기에 IMP UID, merchant UID, 어마운트를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서버로 넘겨줄 때 이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IMP UID만 있으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merchant UID까지는 좀 유효해서 같이 넘겨줄 건데 이 두 개의 값이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IMP UID만 넘겨주면 되고, 그러면은 최소한의 데이터 넘겨주고 이 IMP UID 값을 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땡겨와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코드를 좀만 더 개선을 해볼게요. 이 리스폰스가 실제 IMP UID를 가지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는 부분인데, 이 리스폰스 안에 이렇게 IMP UID도 있고 멀전트 UID도 있고 어마운트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페이먼트 만들어줄 게 아니라 결제, 성공, 유무에 따라서 오더를 수정하거나 오더를 실패하는 코드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코드도 제가 복붙해서 올려드릴 건데 한번 저도 복사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코드를 변경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기존에는 페이먼트를 크리에이트 하게만 했는데 만약에 결과값의 스테이터스가 페이드는 결제에 성공했을 때거든요.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오더도 리스폰스에 이러한 데이터들로 변경시켜주고 페이먼트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해주는 코드이고요. 또 추가된 코드는 스테이터스가 만약에 실패되었을 때 에러 메시지 통해서 페일리진 저장하고 오더를 페일드 처리하고 돌아가게 하는 코드도 추가해놨습니다. 이 코드도 한번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한 수정사항이 있어요. 이 코드를 보자면 orders.index.html.erb 가보시면 제가 여기 배송지라고 했던 부분이 이메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결제 한번 성공해보면 보이는데 결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결제를 해버리면 여기 배송지 부분이 제가 못 합쳐서 이메일로 나오는데 이메일로 안 나오고 실제 주소로 나오게 하려면 어드레스라고 쳐줘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대충 넣기 했는데 배송지가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 실수했었던 거가 있는데 order.rb로 가주시면요, 여기서 제가 관계 설정 안 했어요. 이 오더랑 페이먼트랑 연결시켜 놨어야 됐는데 제가 페이먼트랑 연결 안 시켜 놔가지고 제가 추가를 해 놓을 거고요. 여기다가 has one payment 라고 쓸 거고 dependent nullify라고 써놓을게요. 지금까지 has many는 많이 썼는데 has one은 처음 썼었잖아요. 제가 여기 못하네요. 이렇게 has one은 제가 처음 썼는데 has one은 이 오더랑 연결된 페이먼트를 하나만 가질 수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has many를 썼다면 페이먼트였겠는데 has one 쓸 때는 단수형을 써주는 게 규칙이고요. 또 이제 dependent가 지금까지 안 썼던 nullify로 썼는데 dependent destroy 규칙은 이 오더를 삭제했을 때 오더 아이템스를 같이 삭제하는 설정이라면 오더를 삭제했을 때 연결된 페이먼트를 같이 삭제 안 하고 페이먼트에 있는 오더 아이디 값을 널로 바꾸는 설정이 이 nullify 설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콘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일즈 C 들어가서 오더의 아스가 마지막보다 페이먼트 가지고 있는 거를 네. 만약에 nullify가 아니라 페이먼트가 있으면 오더 아스가 페이먼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네. 제가 페이먼트 아이디 값을 발견해서 1 삭제하고 1 삭제하면 만약에 오더 아스를 삭제하면 좀 이제 코드 꼬이니까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레일즈 C 할 때 바 S 설정하면 샌드박스 모드가 되고, 여기서 테스트한 모든 코드들은 이제 샌드박스 모드가 끝났을 때 롤백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삭제했든 추가했든 상관없이 여기서만 삭제가 된 거고, 이거를 EXIT로 나간 후에는 자동으로 롤백 처리가 돼서 변경사항들이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볼 때 레지 CS 샌드박스 모드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어서 해보자면, 오더는 오더점 라스트로 해놓고 이 오더랑 연결된 페이먼트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더점 오더를 삭제해버리면은, 원래 디펜던트 디스트로이 설정이라면 연결된 페이먼트도 삭제가 되는 게 정상인데, 널리파이 설정하면은 오더 아이디가 날아갈 뿐이지 같이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널리파이로 설정하는 이유는, 주문 정보가 삭제돼도 결제한 정보는 삭제되면 안 되잖아요. 결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그래서 이럴 땐 널리파이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근데 널리파이로 설정하는 것보다 소프트 딜리트라는 개념을 쓰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소프트 딜리트는 삭제를 하는데 실제로 DB에는 삭제 안 하는 방법이거든요. 삭제를 처리를 하지만 실제 DB에는 삭제 안 하고, 대신에 조회할 때는 그거를 빼서 조회하는 약간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걸 쓰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일단은 널리파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소프트 딜리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처리가 하나 있는데, 어셋 차이의 자바스크립트 차이의 application.js에서 마지막에 있던 19번과 20번 라인을 지우겠습니다. 이 코드가 있으면 스킨 클론 코딩 12를 진행할 때 오류가 있어서 이 코드를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이 코드 뜻이 뭐냐면, require tree 점이 이 application.js가 있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 포함시킨다는 코드고, 다 포함시켰으니까 activeadmin.js가 충돌이 생겨서 activeadmin은 제외한다는 코드가 이 코드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러면 require tree도 없애버리고 stop도 없애버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동작이 되는 거잖아요. require tree 점 때문에 이제 activeadmin.js가 포함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스킨 클론 코딩 12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가 진행을 한 거고요. 오늘 진행 사항들은 약간 복사 붙여넣기 위주랑 제가 설명 위주로 했는데, 제가 진행했던 대로 복붙 타고 한번 코드 진행하는 거 보고 궁금하시면 바이버그로 찍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좀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저도 되게 어색하긴 했는데,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클론 코딩 영상보다 각각 쪼갠 설명 위주, 강의 위주 영상을 찍어보려고 열심히 기획 중입니다.